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짱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CMA 계좌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CMA는 증권사를 통해 개설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말하는데요. 증권사에서는 흔히 CMA를 투자를 위한 총알을 모아두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총알, 우리의 투자자금, 즉 현금을 말하겠죠. 짠테크를 하는 저는 원래 큰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려고 해서 투자자금도 주로 은행에 정기예적금에 넣어두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기준금리가 뚝 떨어졌죠. 예금금리가 1%대에 머물면서 저는 투자자금을 1년씩 묵히는 정기예금에 무작정 넣어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CMA 계좌입니다. 먼저 CMA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는 우리가 CMA 계좌에 넣어둔 돈을 여러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우리에게 이자로 다시 지급합니다. 이때 증권사가 어떤 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CMA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RP형, MMF형, MMW형, 그리고 종금형의 4가지 유형인데요. 이 중 RP형이 전체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RP형 CMA, 쉽게 생각하시면 금리가 확정되어 있는 CMA 상품입니다. 증권사는 RP형 상품에 입금된 돈을 국공채, 은행채 등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채권의 발행자가 금리를 더해서 다시 사는 채권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약속한 기간 이후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공채, 은행채 등 매우 안전한 채권에 투자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 등 대규모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약속받은 금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원금을 손해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취급되는 상품 MMF형입니다. MMF형은 운용 결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달라지는데요. 자산운용사는 MMF형 CMA 가입한 고객의 돈을 단기 국공채, 기업어금,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직접 투자한 뒤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고객에게 이자 형태로 지급합니다. 확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용 결과에 따라 배당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RP형에 비해서는 수익성에 중점을 뒀지만 손실 위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CMA 자체가 원금이 손실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MMF 같은 경우에는 4유형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터키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당시 카타르 국립은행 정기예금으로 투자한 MMF가 환매가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MMW형은 증권사가 신용등급 AAA 이상인 우량 금융기관의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의 CMA입니다. 1일 정산 후에 1일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MW형도 앞의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높은 우량 금융기관의 단기 상품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MMF형과 비교해서는 안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금리가 일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금형은 CMA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원리금을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관련 상품이 거의 없고 금리가 0.5%를 밑돕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만을 보고 종금형 CMA에 가입할 바엔 우대금리 받고 은행의 정기예금에 돈을 예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저는 처음 CMA 계좌를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RP형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상품이 RP형으로 나오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애당초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기 위한 총알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면 중복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기간에 목돈을 안전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CMA 계좌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CMA 계좌의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더 높아 보일 수는 있는데 확정 기간 동안을 비교하면 은행의 예적금 상품 이율이 CMA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CMA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 상품 이율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기본 1.3% 내외입니다. CMA RP형 수익률이 1.2% 내외라는 점을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요. CMA가 아주 작게나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안전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예적금이 좀 더 낫겠죠. 그런데 제가 왜 CMA에 돈을 넣어두느냐? 곧 있을 투자를 위한 자금을 넣어두기에는 CMA만큼 적합한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CMA는 이자가 하루 단위로 지급됩니다. 은행 계좌로 치면 정기예금보다는 수시 입출금 통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 수시 입출금 통장은 금리 잘 아시죠?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CMA에는 돈을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고요. 같은 증권사라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체하기도 조금 더 편리하겠죠. 저 같은 경우엔 월급을 받으면 그달의 신용카드 대금, 저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하고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은 미리 계산해서 떼어내서 CMA 계좌에 넣어둡니다. 투자를 위한 파킹 통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은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두고 여기서 신용카드 대금과 공과금 등을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저축이나 적립식 투자에 활용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증권사 CMA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CMA에 매달 넣는 100만 원에서 개별 종목이나 ETF 등을 사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CMA 계좌 이미 갖고 계신 분이나 곧 발급받으실 분이라면 혜택, 알뜰히 챙겨가시는 것도 중요하죠. 전 기본적으로 짠테크는 쉬워야 하고 첫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쉬운 짠테크 방법, CMA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CMA 계좌 통해서 기본 수익률 받고 카드 잘 활용해서 우대 수익률까지 받으면 그 자체로 짠테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 여러분들도 소비 패턴, 매달 쓰는 금액, 원하는 혜택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카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층들이라면 소비 금액에서 딱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CMA 체크카드로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CMA 체크카드 별다를 거 없습니다. 일반 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슷한데요. 특히 할인이나 적립에 특화된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중엔 독특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서 CMA의 기본 수익률을 얹어주는 상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신용카드들을 사용하면서 받는 혜택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기본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CMA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상품들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신한금융투자의 CMA R 플러스 러브 체크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면 0.5%의 계좌 추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는 1.0%, 100만 원 이상은 2.2%의 추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요, 신한금융투자의 신한명품 CMA의 기본 수익률 1.15%였습니다. 이 체크카드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0%의 우대 수익률이 추가돼서 2.15%의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카드만 잘 썼는데 정기예금 금리보다 CMA의 수익률이 높아졌죠. 특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할인 혜택 굉장히 많습니다. 쇼핑, 외식, 영화 등에서 캐시백 제공해 주고요. GS 칼텍스에서 주유할 때 리터당 40원 캐시백 혜택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적합하죠. 30만 원 이상 쓴다고 가정하면 할인 한도는 월에 1만 원입니다. KB증권의 에이블 아이맥스 카드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 카드는 조금 독특한데요. 당월 사용 실적의 3배가 되는 돈에 한해 CMA 기본 수익률을 추가로 얹어줍니다. 이 카드와 연결되는 KB증권의 에이블 CMA 수익률이 1.15%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CMA 계좌에 300만 원이 있고 한 달에 이 카드로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제가 사용한 100만 원의 3배, 즉 300만 원에 대해서 기본 수익률 1.15%를 더 얹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2.3%가 되겠죠. KB증권의 CMA 사용하시고 여기에 연계된 체크카드로 큰 금액 쓰실 계획이라면 이 카드 매우 좋습니다. 또 CMA 추가 수익률 대신에 KB금융그룹의 다른 금융상품, 예를 들어 ELS, 퇴직연금, ISA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금융상품 보유 정도에 따라서 추가 수익률을 또 준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잘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 모두 CMA와 연계되는 할인 적립 체크카드도 갖고 있습니다. 은행 연계 체크카드와 큰 차이 없는데요. 이거는 카페, 편의점, 쇼핑 등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잘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 보다가 혜택 괜찮아 보이는 카드 2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삼성증권의 삼성 애니패스 체크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CGV 현장 결제 시에 1,500원 현장 할인해 주고요. 인터파크에서 영화 예매하면 8,500원 이상 결제할 때 3,000원 캐시백 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오일에서 주유하면 리터당 40 보너스 포인트 적립해 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드 추천해 드리는 이유 딱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삼성카드와 제휴해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삼성카드 앱 잘 활용하면 인근 할인처 굉장히 많습니다. 요것도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200%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제 카드를 직접 리빌딩 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카드는 유안타증권의 유안타 데일리 플러스 체크카드입니다.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서 5%에서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 적용되는데요. 50만 원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할인율 10%입니다. 대형마트 오프라인 지점에서 한번 결제할 때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10% 할인, 편의점에서 만 원 이상 결제할 때 또 10%, 커피숍에서 만 원 이상 결제할 때 10%, 올리브영, 다이소, 랄라블라 등 소위 트렌디샵에서 결제하면 2만 원 이상 쓸 때 결제 금액의 10% 할인됩니다. 대신 모든 체크카드가 그렇듯이 만 원의 통합 할인 한도는 있습니다. 오늘 짱코노미에서는 CMA 계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는데요. CMA 수익률도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할 자금을 거쳐가게끔 하는 파킹 통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체크카드까지 잘 활용하면 우리 짠테크 생활에 유용하겠죠. 오늘 영상 보시고 공유하시고 싶은 CMA 관련 팁 있으면 제 댓글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